11페이지. 자, 여기는 하나의 초단원으로 봐도 무방한데 함수에 대한 얘기거든. 자, 일단 여기 써 있는 대로 가보자. 집합 x가 a, b, c를 원소로 갖고 있고, 집합 y가 1, 2, 3, 4를 원소로 갖고 있고, 자, 이때 x에서 y로의 어떤 것들을 구하고 싶대.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첫 번째 함수의 개수. 자, 얘들아, 우리 배웠지, 얘들아?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딴 거 배웠었어. 그거 가지고 하는 거야.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야? 모든 x값이 한 번씩 y랑 대응하면 되지. 겹쳐도 되지. 맞아? a가 1로 갔어. 그러면 b가 1로 못 가? 가도 되잖아. 함수인데. 그냥 함수잖아.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말 안에 뭐가 들어있어, 얘들아? 중복이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지. 이해됐니? A가 1이랑 대응했어. B는 1로 가도 되잖아. 2로 가도 되잖아. 아무 데나 가도 되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는 중복이 돼. 오케이? 됐니? 이해됐어? 다음. 추가. 만약에 A가 1로 가고 B가 2로 갔어. 이거랑 A가 2로 가고 B가 1로 갔어. 같니 다르니? 1과 2의 대응 순서를 바꿨어. 같아 달라? 다르지. 다르지? 순서 있단 얘기지. 그러니까 뭐야? 결론.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뭘 쓴다? 중복 순열을 쓴다. 라는 건데 중요하진 않아. 구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 잘 들어봐, 얘들아. 함수의 개수야? A가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네 개. B는? C도? 끝. 이거야. 그래서 1번 정답은 4 곱하기 4 곱하기 4야. 굳이 중복 순열로 쓰자면 얘들아, 요거는 기억해보자. 정의역과 공역 중에서 중복 선택 가능한 거는 누구니? 공역이지. 얘네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선택받아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y라는 공역이 뭐야? 우리가 배운 우체통 역할을 하는 거야. 오케이? 우체통 역할, 후보 역할을, 방 역할,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그래서 굳이 쓰자면 뭐라고 써? 4 파이 3이겠지. 이해됐을까?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정의역의 개수가 n개고 공역의 개수가 r개라면 이때 함수의 개수는 뭐라고 쓴다? r 파이 n이라고 표현하겠지. 굳이 쓰자면. 이해됐어, 얘들아? y의 개수가 중복해서 선택될 수 있다고. 근데 표현은 내가 이렇게 알려주긴 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지, 얘들아? 요게 함수의 개수였고, 다음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자, 얘들아, 1대1 함수의 조건은 뭐야? y가 안 겹친다지. 그럼 이 말 안에 뭐야? 중복돼, 안 돼? 안 돼. 다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거 맞잖아. 안 겹치지? 근데 이 1과 2의 위치를 바꿨어. A가 2로 가고 B가 1로 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순서는 있는 거지. 순서는 여전히 있어. 그럼 이건 뭐다? 중복은 안 되는데 순서는 있어. 뭐야? 순열이지. 그냥 순열이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계산할 때 봐봐. 1대1 함수야. A가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4개. 4개 중에 어딘가로 갖다 쳐. B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3개로 줄지.
어디로 갖다 쳐? C가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두 군데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계산식은 4, 3, 2겠지. 됐니? 굳이 얘를 식으로 쓰자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 4개의 y값 중에 순서 있게 3개를 고른다지.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4, p, 3이라고 쓰겠지. 이걸 일반화하자면 y의 원소의 개수, p, x의 원소 개수겠지. 굳이 일반화 시키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일반화 시키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실제 너희가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할 거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 3번 하기 전에 3번 하기 전에 요걸 한번 좀 보자.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서 뭐가 더 추가된 거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지. 쉽게 말하자면 남는 y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여기서는 y가 안 남을 수 있니 없니? 무조건 하나 남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1대1 대응 개수는 없어. 만약에 여기 4가 없어. 그럼 뭐야? 1대1 함수의 개수랑 1대1 대응 개수는 똑같겠지. 이해됐지? 안 겹치기만 하면 되잖아. 그지? 이해됐지? 자, 다음 3번. 실제 문제 3번 볼게. 함수 중에서 FA가 2래. 즉 다른 애들은 다 아무데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A만큼은 무조건 2로 가야 된대. 이 얘기지. 그럼 A는 이미 골라진 거지. 끝났지. 그럼 나머지 B랑 C만 보내면 되지. B가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니? 4개지. C가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니? 여전히 4개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요 함수 중에서 A가 고정으로 끝났고 나머지 2개를 남은 4개에다가 보내면 되니까 얘도 뭐야? 중복 순열이겠지. 이래서 그래서 요것도 굳이 어렵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처리하면 돼? A는 2로 이미 문제에서 보냈고 B가 갈 수 있는 거 4군데, C도 4군데. 이대로 끝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지.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여기에다가 너희가 나중에 중복 조합을 배우게 되면 더 들어가거든? 일단은 여기까지. 괜찮을까? 함수 관련된 개수 세는 방법이야. 알겠지? 여기에 추가될 거야. 중복 조합 배우면. 중복 조합할 때 하자. 자, 그러면 밑에서 1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뭐 어렵지 않을 거고 3-2번 해보자. 정의역 1, 2, 3, 4, 공역 1, 2, 3, 4. 이때 F1은 1이 아니어야 된대. 다들 잘하네. 3-2번의 정답 192. 식은? 자, 말로 해보자. F1은 1이 안 된댔으니까 자, 정의역에 있는 1이 가질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지. 다음, 나머지에 있는 나머지 정의역인 2, 3, 4는 각각 몇 가지씩? 4가지씩. 그래서 식이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로 끝. 이해됐지, 얘들아? 굳이 내가 계속 얘기한다, 얘들아. 파이라는 걸 배우긴 했지만 파이를 너무 쓰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알겠지? 중복 순열이네 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 자, 넘겨서 이제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아까 소개했던 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가장 좋은 예가 실제로 똑같은 애가 몇 개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얘네 6개의 알파벳으로 문자열을 만든다 라고 쳤을 때
똑같은 게 A 2개, B 3개 있으니까 일단 6개니까 나열하는 가지수는 6팩일 거야. 근데 이 안에 똑같은 A끼리 순서 바꾸는 가지수가 있겠고 똑같은 B끼리 순서 바꾸는 가지수가 있는데 그거는 똑같은 거잖아. 겹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겹칠 테니까 그만큼 나눠준다. 그러니까 A가 2개 있으니까 그 2개가 나열되는 가지수만큼, B가 3개니까 그 B 3개가 나열되는 가지수만큼 나눠준다. 왜? 중복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요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풀이법이야. 오케이?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요걸로 문제를 일단 풀어봅시다. 13페이지. 여기는 어렵지 않을 거야. 길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일단 여기는 내용적으로 별거 없으니까. 자, 문제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거래. 자, 이거는 너희가 순열 때 배운 거랑 비슷하게 돌아갈 거야. 자, 일단 문자들의 구성을 보니까 2가 3개 있고 S가 2개 있지. 이렇게 있어. 2가 3개 겹쳐 있고 S가 2개 겹쳐 있는 상태. 자, 이때 1번. 이것들을 나열하는 가지수. 그러면 1번. 7개를 나열하는데 그 안에 겹치는 게 3개짜리가 겹쳐 있고 2개짜리가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끝난다. 이해되니?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얘를 얘로 나눠버리면 되지? 그러면 7, 6, 5, 4, 3, 2, 1에서 3, 2, 1 날라가니까 7, 6, 5, 4까지 남을 거고 2팩에 해당되는 2만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7, 6, 5, 2만 계산하면 되겠다. 420이겠네. 이해되지? 다음 2번. 양 끝에 S가 와야 된대. 그럼 양 끝에 S가 왔어. 그리고 가운데에 5개가 오겠지. 자, 얘들아. 딱 요 상태까지 나열하는 가지수 몇 가지냐? 한 가지지. 왜? 똑같은 S니까. 그지? 요 상태까지는 나열하는 가지수는 딱히 없어. 그럼 이제 우리는 요 5개, 안쪽에 있는 5개만 나열하면 돼. 그지? 그럼 S 2개가 겹치는데 그 2개를 이미 써버렸잖아. 그럼 남은 5개만 나열하면 되는데 그 5개 안에 2가 3개 겹쳐있지.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뭐겠어? 5개를 나열할 건데 3개가 겹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5, 4, 3, 2, 1을 3, 2, 1로 나누니까 남은 게 5, 4에 해당되는 20만 남겠지. 괜찮니? 다음 3번. 3개의 이끼리 서로 이웃하게 배열하는 가지수. 자, 요거는 이제 너희가 순열과 조합에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 자, 만약에 A, B, C, D, E가 있었다 쳐. 다 달라. 여기에서 B, C는 같이 있어야 된대. B, C는 붙어 있어야 된대. B, C가 붙어 있도록 나열하는 가지수 뭐였어, 얘들아? 이거 나열하는 가지수 어떻게 세니? 이건 너희 배웠잖아. 4팩. 끝? 뒤에 뭐부터? 곱하기 2팩. 어떻게 하는 거였어? 얘를 한 묶음으로 묶으면 4개가 있는 셈이니까 4팩. 다음, B, C끼리 나열되는 가지수 2팩. 이거였지? 맞아?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에서는 3번에서 2가 서로 이웃해야 된대. 그러면 이 3개가 이웃하고 있어. 그럼 남은 게 S 2개랑 E랑 N이랑 C지. 그럼 8개잖아. 아, 2 빠져야 되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똑같이 일단 구성은? 식이 뭐겠어? 5팩. 근데 원래 여기 뒤에다가 얘네끼리 나열되는 가지수 곱해야지. 근데 얘는 나열되는 가지수가 있냐 없냐? 없지. 똑같잖아. 곱할 거 없지. 대신에 나눌 게 있지. 누구를 나눠? 2팩을 나눠야지. 이해됐니?
이래서 얘랑 비교했을 때 이해됐어 얘들아? 다음 4번 n이 c보다 자 요거 조심해라. 요거 이해 못하면 좀 힘든데 4번 잘 들어봐. n이 c보다 앞에 와야 된대. n이 c보다 앞에 와야 된대. n과 c는 하나밖에 없어. 자, 잘 들어. 그러면 n과 c가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거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NC가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돼. 여튼 간에 N이 C보다는 앞에 와야 돼. 그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 야, 이거를 모든 경우를 다 따지면 너무 머리 아프잖아. 그지? N이 처음에 오고 C가 다음에 올 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올 때도 있을 거고 야, 이게 한두 개겠냐고. 이걸 어떻게 다 세? 못 세지. 상황 이해됐지? 이렇게 못 세? 그럼 이거 어떻게 세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면 잘 들어봐. n과 c를 같다라고 여기는 거야. n과 c가 같은 단어라고 같은 알파벳이라고 일단 여기자는 거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 c를 n이라고 생각해봐. c를 n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지금 저기 있는 게 이 세 개랑 s 두 개랑 지금 남은 게 NC지. 그지? 근데 그거를 NN으로 보자고. 근데 얘는 원래 C였어. 원래는 C인데 N으로 보자고. 됐지? 얘들아 이해됐지? 그러면 얘네들을 나열을 했다 치자. 그럼 얘네들을 나열한 것 중에 뭐 S, N, NS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예시로. 됐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뒤에 오는 n을 c로 바꿔버리면 되잖아. 이러면 무조건 문제 조건에 맞는 게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자 4번 어떤 문자의 순서가 지정돼 있다면 오케이? 지금 4번 문제처럼 누가 누구보다 무조건 앞에 와야 된다 라고 돼 있으면 문제 풀이법이 뭐냐면 그 둘을 똑같은 애로 보는 거야. 똑같은 애로 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하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만 문제 조건에 맞게 누군가를 바꾸면 되겠지. 원래 원상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 답은 얘네들을 나열하는 가짓수가 정답인 거야. n과 c를 똑같은 걸로 봐서. 그러면 답은 7개를 나열하는데 똑같은 게 3개짜리, 2개짜리, 2개짜리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4번 좀 잘 좀 기억해 두자. 누가 누구의 무조건 앞에 와야 된다 라는 조건이 걸린다면 그 조건이 걸린 애들을 다 똑같은 애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정답. 지금 9개의 문자를 나열할 건데 모음 3개가 붙어 있어야 된대. I랑 A랑 E가 붙어 있어야 된대. 그럼 남은 문자를 써보면 H 하나, P 2개, N 하나, S 2개. 자, 요것들을 나열할 거야. 얘네는 붙인 채로. 그러면 이거 문자 몇 개로 취급해야 돼? 7개. 7개를 나열할 건데 같은 게 P 2개, S 2개니까 2팩, 2팩으로 나누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내가 예시로 들었던 순열의 경우를 생각해야지. 뭐야? 얘네끼리 위치 바꾸는 거 따져야지. 얘네는 같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3팩을 곱해야지. 요게 정답. 그래서 정답이 7,560개. 괜찮을까? 시계 되니? 자, 넘겨서 자, 다음 페이지. 이것도 뭐 별거 없어.
가봅자. 자, 1번 6개의 숫자가 있는데 0, 1, 1, 1, 2, 2. 요 6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얘도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거 보일 거고 6자리 숫자인데 0이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지. 자, 생각을 해보자. 그럼 6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0이 있기 때문에 맨 앞자리는 따로 세줘야겠지. 그래서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아니면 2일 거야. 그럼 따로따로 세면 되겠네. 자, 맨 앞에 1이 왔어. 그러면 남은 내가 쓸 수 있는 숫자는 0 하나랑 1 두 개랑 2 두 개가 남았지. 맞니? 그럼 얘네를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세면 되지. 그럼 뭐겠어? 5팩, 2팩, 2팩이라고. 근데 맨 앞자리 2가 오면 남은 숫자가 0 하나랑 1 3개랑 2 하나지. 그럼 얘네들로 나눌 수 있는 가지수는,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5팩을 3팩으로 나누는 가지수겠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4가 날라가면 되니까 5, 3, 2가 남을 거고 얘는 5, 4가 남아서 20개가 되니까 정답은 50개가 되겠다. 요게 1번. 다음 2번. 숫자가 달라졌네. 1, 2개, 2, 3개가 있어. 자, 여기에서 4개만 고르겠대. 4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 5개 중에 4개를 골라야 될 거 아니니? 근데 누구를 고르냐에 따라서 1의 개수와 2의 개수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얘도 케이스를 나눠야지. 첫 번째, 1, 2개, 2, 2개 고를 때가 있을 거고 다음, 1 하나, 2, 3개 고를 때가 있겠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야. 맞나? 이거 말고는 없지. 고르는 가지수가. 그지? 그럼 요때는 이만큼일 거고 이때는 이만큼이겠지.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될 거야. 자, 그러면 밑에 5-2번 해봅시다. 자, 5-2번 0, 1, 1, 2, 2, 3 6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는 몇 개냐? 그러면 짝수라는 건 1의 자리가 짝수여야 되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1의 자리에 0이 올 때고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1의 자리에 2가 올 때겠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거야. 됐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나머지 5자리만 정하면 되는데 얘네 둘은 경우가 다르지. 왜냐? 얘는 0을 썼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남은 숫자가 1, 1, 2, 2, 3이지. 0 없잖아. 그럼 얘는 맨 앞자리도 그냥 하면 되지. 0이 없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나열하는 이 5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다음 1의 자리에 2가 오면 이제 요거는 따져야지.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이 안 되니까.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이 올 때가 있을 거고 2가 올 때가 있을 거고 3이 올 때가 있을 거야. 근데 요것도 다 다른 경우지. 왜냐면 남은 숫자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맨 앞에 1이 오면 남은 숫자가 0, 하나, 1, 2, 3 요렇게 남지. 그러면 요거는 같은 거 없잖아. 그냥 4팩이지. 다음 요때는 남은 숫자가 0, 1, 1, 3이지. 그럼 얘네들을 나열하는 가지수는 같은 게 있으니까 요렇게 될 거고
다음 맨 앞에 3이 오면 남은 숫자가 0, 1, 1, 2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 정답 78. 됐니? 자, 다음 페이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우리가 배운 거를 응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길찾기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자, 잘 들어봐. 자, 일단 이 문제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자. 가로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 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길이 있었어. 자, 여기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자.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야. 최단거리의 가지수를 세고 싶어. 자, 이거를 세는 방법이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A에서 B로 최단거리로 간다는 건 이거 이해되면 돼? 오른쪽이랑 위쪽으로만 가야 되지. 맞아? A에서 B로 최단거리로 간다는 건 오른쪽 아니면 위쪽으로만 진행해야 돼. 맞아?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가면 최단거리가 아니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각해보자. 그냥 이렇게 간다고 쳐봐. A에서 B로 최단거리로 갈 때 오른쪽으로 몇 칸 이동해야 되니? 5칸. 그지? 다음 위쪽으로 몇 칸 이동해야 돼? 4칸.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최단거리라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오른쪽 화살표 5개랑 위쪽 화살표 4개를 나열하는 가지수라고. 이거를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최단거리의 개수가 있는 거라고. 내 말이 이해됨?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풀 수 있다고.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써있는 대로라면 최단거리 이거 이 경로라면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만약에 이렇게 갔어. 그러면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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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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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최단 경로는 이 화살표 9개를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있을 거야. 오케이? 이해돼서? 그래서 길찾기 문제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거야. 그러면 몇 가지겠어, 얘들아? 이만큼 있겠지. 이걸 다 그릴 순 없잖아. 최단 경로를. 이해됐어? 화살표의 개수를 나열하는 가지수라고 생각하자고. 이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보자.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에서 이게 1번이지. 이만큼. 계산하면 답 나올 거고. 다음 2번. A에서 P를 거쳐서 B로 최단거리로 가야 되는데. 그럼 지금 P가 어딨냐 보니까 P가 여기 있네. 그러면 2번은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얘들아 이거 너희가 경우의 수 할 때 예전에 순열과 조합 배우기 전에 배웠던 게 뭐였어? 합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냐 했지. 그치? 더할 때와 곱할 때 차이점 기억나냐 얘들아? 곱할 때가 언제야? 둘 다 해야 될 때. 책에 써 있는 걸로는 동시에 할 때지. 그치? 그럼 얘들아 이거 하면 이거 안 하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곱해야겠지. 자,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세볼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오케이? 오른쪽 화살표 3개, 위쪽 화살표 2개 나열하는 가지수. 그러니까 얘는 A에서 P로 가는 가지수는
이렇게 계산될 거야. 이해되니? 다음 P에서 B로 가는 가지수 오른쪽 2개, 위쪽 2개. 이렇게 계산될 거야. 그리고 걔네를 곱하면 되겠지. 요게 2번. 이해됐을까? 분자가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분자? 어디 거에서? 그러다 왜 빼기 화살표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 왼쪽, 오른쪽 화살표 3개, 위쪽 화살표 2개를 나열하는 가지수잖아. 그럼 화살표 5개를 나열할 건데 똑같은 오른쪽 화살표 3개, 위쪽 화살표 2개 있으니까. 뭔 문제 됐지? 요게 2번. 다음 3번. 이거는 1, 2번 합친 문제지. A에서 P를 안 거치고 B로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에서 뭐야? 3번 답은 1번 답에서 2번 답 빼면 되겠지. 전체 가지수에서 P를 거쳐서 가는 가지수를 빼면 되잖아. 그지? 그렇게 답이 나오더라. 뭐 계산은 그냥 하면 되고. 요거 이해됐을까? 자, 이해됐으면 밑에 6-2번 해봅시다. A에서 X는 안 지나고 Y는 지나야 된다. 190이 어떻게 나왔어? 175만. 그럼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A에서 Y까지 가는 최단거리만 계산하면 돼. 어차피 Y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그냥 세면 되잖아.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위에서 풀었던 1, 2, 3번의 과정을 A에서 Y까지 가는데 X를 안 거치고 가는 방법의 수 구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겠지.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Y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잖아. 다시 아까 위에서 했던 그대로 A에서 B까지 가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A에서 Y까지만 가자고.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되는지 A에서 X를 안 거치고 Y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자고. 위에서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나온 답에다가 Y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잖아. 위에서 했던 게 A에서 최종적인 3번이 위에서 A에서 B로 가는데 P를 안 거치고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한 거잖아. 그것처럼 A에서 Y까지만 가면 되는데 X를 안 거치고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자고. 일단 A에서 X를 안 거치고 Y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 그 다음에 이제 Y에서 B까지 가는 건 그냥 세면 되잖아. 그럼 마지막에 곱해주면 되지. 내가 한 말은 이해돼? 자, 그러면 그림은 패스하고 해보자. 자, 첫 번째 먼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A에서 Y로 가는 전체 가지수로 구하자. 그럼 A에서 Y로 가는 거 가로는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 4. 그러면 8팩, 4팩, 4팩. 이게 전체 가지수. 다음 A에서 X를 거쳐서 Y로 가는 가지수 세야 되지. 그러면 A에서 X로 가는 가지수는 4팩, 2팩, 2팩이고 X에서 Y로 가는 가지수도 4팩, 2팩, 2팩이니까 곱하겠지. 됐나? 요게 전체. 요게 X를 지나는 가지수. 됐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야? A에서 X 안 거치고 Y로 가는 가지수지.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에서 얘 빼면 되죠. 그래서
일단 A에서 Y로 가는 전체 가지수에서 X를 거쳐가는 가지수를 빼면 되지. 맞나? 요게 뭐야 얘들아? A에서 X를 안 거치고 Y까지 가는 가지수지. Y까지 왔어. 이만큼의 가지수로. 그 다음에 이제 뭐만 추가하면 돼? Y에서 B로 가는 가지수만 추가하면 되잖아. 그럼 Y에서 B로 가는 가지수는 3팩 2팩이지. 그래서 최종 정답은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되는 거지. 이거 계산값이 3이니까. 됐니? 그래서 계산 결과가 102. 자, 다음 넘겨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마지막. 자, 최단거리인데 이제 장애물이 생겼지. 자, 보자. 자, 도로망이 있는데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자, A에서 B까지 갈 거야. 갈 건데 문제가 있지. 장애물이 있어. 어디에? 여기에.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 즉 여기는 못 지나가. 요 빨간 부분은 못 지나가. 그러면 이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자, 일단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둘 다 의미가 있거든. 자, 첫 번째 풀이법. 잘 들어봐. A에서 B로 가는데 있어서 중간 경유점을 너희가 찍는 거야. A에서 B로 가는데 꼭 여기는 들려야 된다라는 곳을 찍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너희가 나누는 건데 요거는 조금 요령이 필요해. 요령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는 꼭 지나야 된다라는 게 한 점은 아니야 얘들아. 여러 가지겠지. 쉽게 생각하면 얘들아 이쪽 윗길로 갈 수도 있고 아랫길로 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야. 그 나누는데 중간 경유점을 너희가 찍는 거야. 임의로. 그 찍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찍냐면 잘 봐. 가장 사이드를 먼저 찍는 거야. 그러면 일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지. A에서 1번 점을 거쳐서 B로 가는 가지수가 있겠지. 다음 두 번째. 요령이 어떤 요령이냐면 너희가 한 점을 찍은 다음에 얘를 대각선으로 내리는 거야. 두 번째 점은 여기야. A에서 2번 점을 거쳐서 B로 가는 가지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점을 찍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1번 A에서 1번 거쳐서 B로 가는 거랑 A에서 1번 거쳐 B로 가는 거랑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럼 생각해봐라. 이게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잘 봐. A에서 1번 거쳐서 B로 가는 거랑 A에서 2번 거쳐서 B로 가는 거랑 겹칠 일이 있을까? 절대 없지. 절대 없잖아. 왜냐면 A에서 1번을 거쳤는데 2번으로 갈 리가 없잖아. 최단 거리니까. 나는 무조건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랑 위쪽밖에 없잖아. 1번에서 2번 못 가잖아. 2번에서 1번도 못 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겹칠 리가 없지. 오케이? 그러면 다음 3번은 누구에서? 여기 있겠지. A에서 3번 거쳐서 B로 가는 가지수가 있을 거야. 마지막은 여기 있겠지. 이거는 조금 요령이 필요해 얘들아. 요거는
그래서 이 문제는 네 가지 경우로 나누는 거야. A에서 1번 거쳐서 B로 가는 가지수, A에서 2번 거쳐서 B로 가는 가지수, A에서 3번 거쳐서 B로 가는 가지수, A에서 4번 거쳐서 B로 가는 가지수,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온다라고 따질 수 있겠지. 그래서 세보자면 A에서 1번 가는 가지수는 뭐 한 가지지. 위로 쭉 올라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다음 1에서 B로 가는 가지수도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래서 한 가지. 다음 A에서 2로 가는 가지수는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고, 이 정도 따라오나? 얘들아? 다음 2에서 B로 가는 가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6팩을 5팩으로 나누면 되겠네. 4, 6, 24. 다음 A에서 3 거쳐서 B로 가는 가지수, A에서 3 가는 가지수는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고, 3에서 B로 가는 가지수는 3, 3, 6.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누면 되겠네. 뭐 계산값이 있겠지. 다음 A에서 4로 가는 가지수는 한 가지고, 4에서 B로 가는 가지수는 몇 개냐? 6개. 6팩, 4팩, 2팩.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싹 다 더하면 정답. 요런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 방법을 보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할까 싶은데, 이렇게 풀어야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얘들아. 근데 얘는 이렇게 안 해도 돼, 사실은. 왜냐면, 잘 들어봐. 여기가 장애물이 있다는 건, 잘 들어봐, 얘들아. 여기가 장애물이 있다는 건, 색칠된 거 잘 봐. 여기를 못 쓴다는 얘기지. 맞잖아? 그럼 이 길을 못 쓴다는 건 요 점을 못 쓴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야. 맞잖아? 이해됨? 이 빨간 장애물을 못 거친다라는 말은 이 빨간 장애물을 가지고 이 빨간 장애물이 걸쳐져 있는 이 파란 선을 못 지난다는 얘기고, 이 파란 선을 못 지난다는 얘기는 이 파란 선이 갖고 있는 점인 요 점을 못 쓴다는 얘기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도 있지. 뭐야? A에서 B로 가는 전체 가지수에서 여기를 C점이라고 할게.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가지수를 빼버리면 나오겠지. 아까 했듯이 A에서 B로 가는데 C를 거쳐서 가는 건 제외.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아.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그럼 너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풀고 싶겠지. 당연히. 근데 이렇게 풀어야만 하는 것도 있어. 왜냐? 장애물이 이렇게 이쁘장할 리가 없잖아. 여기에 이렇게 더 갈 수도 있잖아. 이러면 못 지나가는 점이 너무 많아져. 2개가 되고. 이러면 오히려 이게 더 복잡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방법도 꼭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가 거기 책에도 2가지 종류로 되어 있지. 첫 번째가 이렇게 임의로 점 찍은 거, 두 번째가 저 못 지나가는 선의 교차점인 C점을 안 지나가는 가지수로 센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니까 7-1번도 그 파란 부분에, 그 웅덩이 부분에 거기가 가운데 딱 한 점만 있지. 못 지나가는 점 안에. 맞아? 그래서 거기만을 따지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풀기가 빡세다고. 얘는 이쁘장하게 준 거고. 알겠지?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 달라도 답은 똑같아. 논리적으로 맞으면, 즉 논리적으로 맞다는 말은 겹치는 게 없다면, 기점이 겹치는 게 없다면 상관없어.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자,
이렇게 있지.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개수를 구해보래. 잘 봐. 자, 기점을 잡아야 되는데 얘는 장애물이 아니잖아. 기점을 잡을 건데 자, 첫 번째 요 점과 요 점을 기점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A에서 요 점 지나서 B로 가는 가지수 세로고 A에서 요 점 지나서 B로 가는 가지수에서 더하면 정답 나와. 이렇게 본 사람. 오케이. 자, 다음 또 다른 누군가는 아까 배운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가장 사이드로 가는 거를 기준으로 시작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누군가는 여기를 시작으로 대각선으로 가려 했으니까 이렇게 점을 찍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아. 그냥 사람 성향이야. 노란색으로 기점을 잡건 빨간색으로 기점을 잡건 답은 똑같아. 그러면 노란색이 기점이라면 A에서 여기 지나서 B로 가는 가지수, A에서 여기 지나서 B로 가는 가지수 절대 안 겹치지. 이렇게 세도 되고, 다음 빨간색으로 잡는다면 A에서 여기 지나서 B로 가는 가지수 따로 세고, A에서 여기 지나서 B로 가는 가지수 세고, A에서 여기 지나서 1로 가는 가지수 세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됐을까? 지금 이거 점 찍는 법 이해되니 얘들아? 그렇게 해서 답은 22개.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자. 쉬었다가 중복조합 살짝 합시다.